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막판에 올려줄 수 있을런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에게 달려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급이 지금 관망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같이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상황이 좋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도 산타 랠리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연말 랠리 이어갈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일단 시중 상위 종목군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조선주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고환율, 그리고 인도와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 쪽 움직임들 일단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 배당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3월 기준일로 가는 종목군들은 오늘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12월 결산 종목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 12월 결산 종목들에게서 배당을 받으려는 분들은 오늘까지는 보유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내일이 배당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또 이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12월 결산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오늘 좀 올려놓고 내일 배당락을 좀 맞아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그런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내일은 일단 어떻게든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데, 오늘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연말 시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짝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그냥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량이 떨어지면 또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1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겠죠.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침에 지지점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오늘 반등 넘어가는 건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요. 2440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위쪽에 있는 아침에 이 저항대 형성된 부분들을 넘어가 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좋겠죠.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한 0.5% 2450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내일 배당락도 좀 견디고 할 텐데 조금 걱정스럽네요. 자, 여기서 받아줄 만한 어떤 모멘텀, 상승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답답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가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특히나 지금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3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게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6조 원대였어요. 거래대금 6조 원. 근데 지금도 11시 30분 정도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3조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막판에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6조 원대 정도에 머물거나 아니면 6조 원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매수가 좀 실린다거나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말라붙어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적으로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형태죠.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눌린 형태고요. 바이오가 조금 그래도 반등하려는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들이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대한 이런 충격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그 외의 종목들에게서도 증권사에서 좋은 평가를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디다가 돈을 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겠다 해서 매수를 해볼 만한 게 없고, 개별주들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도 관심을 조금은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수급동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이 크지 않아요. 많지 않고 변동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만 분위기를 좀 잡아주면 그냥 바로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선물과 함께 현물 같이 매도하는 모습이라서 기관 쪽이 이거 압도하는 모습으로 매수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살짝 멈췄어요. 네, 연기금이 열심히 사주다가 지금 살짝 멈춰있는 상태에서 금융투자만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데 지난 24일처럼 금융투자가 막판에 막 치고 올라가면서 매수를 강하게 땡겨주지 않는 이상은 오늘 반등 조금 어려워 보이죠. 외국인들이 스스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호재성 재료가 좀 약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내용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시점이 다가오고 연말 시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휴가나 연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연휴 쓰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줄어든 이 거래량이 더 많이 줄어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은 뭐 볼 게 없죠. 그냥 푸르딩딩합니다. 삼성전자가 0.9% 내려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0.95 상승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도 현재 보합이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다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가 좀 올라온 모습인데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랐다가 신고가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9%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6%대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뭐 이거는 어차피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이제 고환율과 그 다음에 뭐 해외 지역에서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을 통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 환율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지금 1460원 넘어가는 거 확인이 됐거든요. 환율을 살펴보시면 1462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뭐 이러니까 1500원 간다 어떤다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환율 빨리 이거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1400원대 정도까지는 낮춰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한 방에 내려가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려면은 빨리 이제 뭐 정치적 안정성이나 이런 경제적인 어떤 회복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싶어도 지금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 더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올라가는데 이건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자, 은행주들은 또 하락세 전환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거예요. 아마 1월 중반 정도가 가장 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안 좋다는 것만 우리가 잘 참고하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금융주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썩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 일단 금융주 섹터,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 섹터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오늘 다 내렸습니다. 기업은행도 오늘 조금 내렸는데 좀 더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오늘 시장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근데 낙폭 자체가 크지 않죠. 0. 몇 프로, 1%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뒤집어지면 바로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버텨준 모습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치고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인데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지금 상황들 볼만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캠 어디 갔어요? 네. 엔캠도 지금 여기까지 밀렸네요. 엔캠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좋은 상황이 별로 없죠. 뭐 오늘 소부장도 빠지고 있고요. 뭐 올라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시장 자체가 그냥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301개 상승, 301개 상승이고요. 570개 하락입니다. 많이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98개 상승에 1025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600개 정도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은 한 900개 정도 오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씁쓸하네요. 그죠?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승률 보시면 오늘 파이메딕스 신규 상장인데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진큐릭스, 넵튠 잘 모르는 종목들이죠. 시총이 작고 네, 그런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렇게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에서는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정치 테마주도 이런 게 있어요. 막 치고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요. 테마주들 위주로 또 개별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양산업이 오늘 21위에서 21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고요. KMW가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네 나타나고 있고요. 자, 쭉 내려보시면 네 2.04 정도 잡혀 있네요. 크게 의미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골든 센츄리 요거는 이제 망하겠네요. 관리 종목이고 네 이거 상장 폐지인가 본데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코롱 모빌리티 그룹도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주 쪽에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하락 종목은 DS 단서까지 해가지고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2.34, 0.3 정도 마이너스 나올 것이다 보여지고 있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은 오늘 네,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 한 0.12 정도 나오는 것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24일과 거의 똑같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네, 대형주가 조금 더 어떻게 상황을 좀 바꿔간다거나 나오면은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계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네, 11시 자료를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 하나시스템,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현대마린, 네, 엔진,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런 쪽. 그 다음에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유한양행, 파이메딕스, 알테오젠, 기아, 현대미포는 왜 팔고 있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까지, 에코프로까지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던지고 있는 형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하나오션은 매수 많이 들어오네요. 현대중공업, 이 조선주 쪽 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 신성 덴타테크, 네이버 뭐 등등등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와 하나엔진도 많이 올랐다. 이것도 네, 하여튼 조선 쪽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차세대 주도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로 나왔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유한양행 등등등 시총 상위 쪽 매도가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후에 상황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내일 배당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쨌든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공략하셔야 되겠지만 배당보다도 나는 이번 배당을 포기하더라도 가격을 좀 더 싸게 사서 오히려 이제 다음 배당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결산에 대한 포지션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아니라 내일 배당락 때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답답한 형태이지만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죠. 뭐 주가가 뭐 이상해졌다거나 크게 폭락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멘텀만 끌고 들어오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 놓지 마시고요. 네, 오후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편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마감 보고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